일단 돈이 제일 중요하죠. 예. 3조 2,940억입니다. 다음 사업화. 예, 요거죠, 요거. 예, 이 사업화가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로 이제 필요하신 그 예창패, 뭐 초창패 또는 뭐 소상공인으로 가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지원 사업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죠? 보통은 제가 이제 전국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해봤는데 저런 지원금들이 되게 뭐 좀 다양합니다만 한 5월달, 6월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 6월달에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연말까지 보통 11월까지 이제 끝내는 그런 지원 사업 많이 나오니까요. 뭐 중기 벤처부가 원래 이런 지원 사업 하려고 나온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중기부, 그 다음에 문체부, 과기부. 뭐 간단히 말하면 문체부는 주로 컨텐츠. 자, 먼저 중앙부처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가장 관심 많을 만할 것 같은데 예비창업 패키지 가장 관심 많죠. 이 사업이 지금 총 490억 예산에 1월달 지금 해외에 그 각 국가마다 니즈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본 어때? 일본은 노동력이 부족하죠. 중국은요 수출을 못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위너스랩TV의 동호상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한번 해설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일단 돈이 제일 중요하죠. 3조 2,940억입니다. 그 작년 24년도가 결국 가장 총액이 컸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한 5천억 가까이 줄었죠, 그죠? 일단은 금액은 준 걸로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사업 유형별 현황입니다. 일단 융자가 1조 5천억이고요. 다음 사업화. 요거죠, 요거. 이 사업화가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로 이제 필요하신 그 예창패, 뭐 초창패 또는 뭐 소상공인으로 가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지원 사업들이 여기서 나오죠. 사업화가 있고요. 다음에 기술개발 이 6,290억. 아까 사업화가 7,600억 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구분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3조 1,190억 그리고 지자체는 1,750억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사업을 먼저 1순위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창패, 초창패 다 이런 게 이제 중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에 있는 주로 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센터 이런 지역별로 보통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뭐 2천만 원, 4천만 원, 뭐 1,000만 원 내 이런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 또 한번 신청하실 그런 기회가 있겠죠. 보통은 제가 이제 전국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해봤는데 저런 지원금들이 되게 뭐 좀 다양합니다만 한 5월달, 6월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 6월달에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연말까지 보통 11월까지 이제 끝내는 그런 지원 사업 많이 나오니까요. 결국은 예창패, 창업중심대학, 뭐 또 혹시 분야에 따라서는 뭐 관광배치라든지 뭐 소상공인, 뭐 제도전 이런 거에서 1, 4분기에 많이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한 5, 6월 달에 이런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 사업까지 받으시면 베스트한 거죠. 자, 다음은 그 부처별입니다. 일단 뭐 중기 벤처부가 원래 이런 지원 사업 하려고 나온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중기부, 그 다음에 문체부, 과기부. 뭐 간단히 말하면 문체부는 주로 컨텐츠,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주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기부가 이제 전반적으로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문체부는 주로 코카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뭐 애니, 웹툰 이런 분들 많이 하고 과기부가 주로 R&D입니다.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 많이 지원하시죠. 그 밖에 이제 각 부처별로 있는데 사업 건수나 예산이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환경부하고 농식품부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반려견 있죠. 반려견 사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농식품에 해당하는 거죠. 환경은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환경 제품들은 여기 해당하는 거고요. 지역별로 보시면 역시나 서울, 경기가 가장 기관 수도 많고 예산은 또 서울이 가장 크죠. 자, 서울은 예산이 크지만 또 경쟁도 가장 빡셉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다. 뭐 서울, 경기 계신데 그런 분들은 서울, 뭐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은 뭐 용산에 있는 서울 창조경제
예를 들면은 경기도는 판교 이런 곳이 이제 가장 경쟁이 높은 곳입니다. 뭐 그 밖에 나머지 또 이제 좀 산재해 있죠. 그리고 이제 경남이 또 많습니다. 경남이 많고 다음 전북, 충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요 사업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부처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가장 관심 많을 만할 것 같은데 예비창업 패키지, 가장 관심 많죠. 이 사업이 지금 총 490억 예산에 1월달 나오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그죠? 좀 앞당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작년에 24년도도 1월 말일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말이라고 보시고 준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보통 1월 말에 공고가 나오면은 한 20일 정도, 한 3주 내외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2월 말 정도 제출하라고 하겠죠. 자, 초창패 3년 이내죠. 예산은 뭐 크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역시 1월 말이고, 다음 창업대학 패키지, 이 사업이 593억 원. 금액이 더 큰 이유는 창도패가 7년 이내이기 때문에 좀 더 기업 규모가 크죠. 금액도 큽니다. 그래서 뭐 평균 뭐 최대 1억, 최대 1억, 최대 3억이죠.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도 큽니다. 창도패도 일단 모집 건수가 작으면서도 대신 약간 좀 시간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일단 7년 이내 기업들은 지금부터 준비는 들어가셔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주로 그 예비 3년 이하를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겠죠. 그 이상 되는 분들은 따로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나머지에서는 창업 중심대학이 또 있죠. 자, 창업 중심대학 가끔 질문 옵니다. 이거 뭐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창중대가 왜 따로 있냐? 원래는 예창패라는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 그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센터 그리고 대학이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쪼개진 거죠.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23년도에는 총 9개 대학이 창업 중심 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이 사업을 했었죠. 안 그래도 제가 요번에 1월 말에 이제 요 기업들, 요 학교 중에 몇 군데 제가 또 이제 강의 또 코칭하러 갑니다. 그때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창패를 1월 공고 뜰 거고 2월 말까지 신청하시고 그 다음 창업중심대학을 또 공고가 2, 3월에 뜨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창패 하실 분들, 초창패, 창도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도 거의 똑같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하드웨어다, 융복합이다 이런 분들은 특히 청년창업사관학교 도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 여기 내용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뭐 이런 일을 10년 전부터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원래는 하드웨어가 좀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배제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봐온 소감으로는 하드웨어 융복합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융복합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도전 성공 패키지, 기존에 한번 사업하셨다가 실패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죠. 이 사업도 많이들 코칭 받으시고 또 잘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고로 이제 말하자면 이 재도전 사업은 약간 맥락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앞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왜 망했는지 나는 그 원인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전면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신사업 창안학교, 요건 이제 소상공인 대상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예창패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오프라인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창패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원금이 최대 4천만 원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요거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제가 추천드리는 사업이죠. 역시 지원금은 최대 4천이고 아마 2천만 원 내에 평균 될 텐데 그래도 각 지역별로 어떤 뭐 카페,
뭐 농사 짓는 분들, 정말 말 그대로 로컬에 계신 분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술하시는 기업들, 예술 기업들, 예술 성장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참고로 여기도 제가 한번 그 강의를 자주 갔는데 여기는 거기 있습니다. 그 잠실 올림픽공원에 가면은 여기 또 관련된 입주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말 그대로 이건 코카죠. 이 사업도 있고 대신 이제 예산은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냐면은 이제 예비 초기 창업 도약이 있는데 분야별로 세분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략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관광벤처. 이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광벤처도 100억 넘는 지원금들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창 초기 성장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에코 환경이죠. 이것도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분들도 여기 많이 도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농식품 벤처, 그리고 농식품 요것도 합하면 한 170억 가까이 되고요. 네,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혹시 뭐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R&D 지원 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D. 제일 큰 지원 사업 뭐죠? 요거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디딤돌 이런 사업들이죠. 그 참고로 예창패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많이 합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왜냐? 예창패보다 더 어렵죠. R&D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또 이 맥락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역시 여기도 어떤 그 하나의 공식이라든지 그런 패턴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R&D도 많이 코칭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런 창성 기술 개발 준비하시는 분들도 코칭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위너스랩 TV에 아마 R&D 기술 개발 뭐 디딤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예산이 크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설 보육 공간.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있으니까요. 네, 참고로 그 여러분들 중에 뭐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 사무실을 신규로 구해야 된다. 그럴 때는 또 이런 시설 알아놓으시면은 또 임대료 절약할 수 있죠. 뭐 지난 얘기인데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상암동 그 DMC 있잖아요. 거기가 월세가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금액을 안 올렸대요. 근데 제가 연말에 모 대표님 만났는데 뭐 예를 들면 월세가 한 100만 원 했으면 거의 뭐 200만 원 가까이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사 나가시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민간 임대보다는 쌀 거니까 아무튼 이런 입주 정보 확인하셔가지고 사무실 구하실 때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멘토링 컨설팅 교육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이제 제 위너스랩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그 투자유치 제안서 이런 게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컨설팅까지 해가지고 풀로 다 해드리는 한 달 정도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각 그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신청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지정해서 같이 신청되시면은 제가 실적이 많으니까 좀 확률 높아지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멘토링 컨설팅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 이런 사업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해양 여기도 자주 갔었는데 해양 관련된 아이템이다. 뭐 예를 들면 그 폐 가게라고 하죠. 어떤 폐 조개들 또는 뭐 모래, 뭐 불가사리 이런 거 활용해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들 또는 뭐 해양 인명 구조용 보트 이렇게 해양 관련된 부분에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원 사업 이용하시면 좋죠. 네, 융자가 또 가장 크죠. 자, 융자가 1조 3천억 이상입니다. 글로벌에 대한 지원 사업 예산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코트라 아시죠? 코트라가 해외 수출을 이제 많이 지원해주는 기관인데 코트라 예산이 지난 몇 년간 엄청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템 중에서 글로벌에서 뭔가 해볼 만하다 그런 아이템들은 여기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이다 보니까 해외 실적이 없으면 확률이 낮죠. 자, 그래서 권장 사항은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해외 파트너십을 좀
찾기 쉽다 안 쉽다 이런 아이템도 그런 아이템을 보시고 선정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 그 각 국가마다 니즈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본 어때? 일본은 노동력이 부족하죠. 중국은요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뭐 협업한다든지.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 국가별로 어떤 니즈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인하셔가지고 그 국가를 진출하시면 좋겠다. 자,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자체 보겠습니다. 지자체. 빨리 볼게요.